휘밍 기업 이야기 코오롱 엑기스 뽑아드립니다. 고려시대 모카씨를 들여온 문익점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화학 섬유를 들여온 기업 코오롱입니다. 경북 영일에서 태어난 이원만 창업주는 학구열이 높은 아버지로부터 지금의 과외 같은 독선생 신식학교가 들어오자 신식학교를 보내는 등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원만이 1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원만은 살림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남부럽지 않은 공무원 생활이었지만 원만은 공무원 생활이 지루했습니다. 하루는 산을 올랐는데 발밑으로 솔방울이 떼굴떼굴 굴러옵니다. 그런데 이 솔방울은 여러 겹의 씨앗이 붙어져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솔방울이 나무에 달려있다가 때가 되면 날개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씨앗과 함께 날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자란 나무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산에서 일하던 원만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의 대장부가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크게 될 수 없다. 고향을 떠나 만주든 일본이든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야겠다. 말 못하는 소나무도 떠나는데 나라고 못 떠날까? 이렇게 해서 원만은 29살에 일본 오사카로 갑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신문 배달, 운반, 배달 같은 허드렛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주전자를 만드는 알루미늄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 프레스 기계가 쇳덩이를 찍어낼 때마다 자재를 넣어주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보니까 일본 특유의 하찌마끼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일을 하는데 정작 머리 위로 쇳가루가 수북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본 원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머리띠가 아니라 모자를 써야겠는데 비 때문에 눈도 나빠지니까 챙도 있어야겠고 거기에 회사 이름을 인쇄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 가뜩이나 이 위험한 일을 하기 싫었던 이원만은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바로 작업모. 천에 글씨를 인쇄하는 기술은 특허권자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를 안 원만은 바로 특허권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은 돈이 없다면서 성공하면 돈을 줄 테니 특허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1935년 아사히 공예 주식회사를 세우고 자신의 회사 이름을 작업모에 새겨서 직접 쓰고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영업했는데요. 이 사업은 대박이 났고 모든 일본 공장의 필수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원만의 직원은 1000명이 넘어갔는데요. 한국인이 일본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의 공습이 심해지자 원만은 공장 운동장에 시멘트를 부어서 거대한 지하 동굴을 만듭니다. 이 동굴에 재봉틀과 옷감, 현금을 모두 숨겨두는 기지를 발휘한 건데요. 전쟁이 끝나자 만세를 부르며 그 물자를 모두 팔아서 거금을 손에 쥐고 금이환양하게 됩니다. 대구의 경북 기업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했는데 1948년 회사 운영은 아들에게 맡기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이원만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한국인에게는 일본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서 제일동포 신용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51년 원만은 상경물산을 세우고 한일간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신문물을 보고 놀라는데요. 그게 바로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1941년 미국 비온사에서 발명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원사인데요. 1950년대 나일론은 최고의 품질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원만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나일론을 독점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대구 신천동 일대 뽕나무밭에 한국 나일론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훗날 나일론 원사 공장을 오픈할 때 이원만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우리 동포들에게 의복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녀자들이 양말 뒤꿈치를 꿰매는 시간을 다른 곳에 쓰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원만은 나일론 원사를 생산하게 되었고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코리아 나일론. 그래서 코오롱. 이원만 창업주는 여전히 정치의 뜻이 있어 1960년 그때 제도로 상원의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요. 경북 지부에 출마하는데 그다지 인지도는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이원만은 직접 이런 표어를 만듭니다. 오원만하다 이원만 맘 놓고 찍어주자. 결국 이 표어가 통했고 참의원에 당선되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합니다. 이때 이원만은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배웠던 것들을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외 차관을 도입하자, 밀수를 막으려면 적극적인 수입 정책을 세우자, 전국에서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고 있으니 연료로 프로판가스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들을 냈는데 당시로서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나중에 다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1년 5.26 군사정변이 터지면서 이원만은 참의원을 그만두어야 했는데요. 대신 얼마 후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에 모든 기업인들이 초대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이원만 회장이 나서서 열변을 토하니 바로 수출 입국론, 수출산업공업단지를 불허해 100만 평을 조성하였고 제1교포 사업가들과 자금을 유치하여 공단을 조성합니다. 플라스틱, 피혁, 전자제품까지 육성하게 됩니다. 1972년 한국 나일론과 한국 폴리에스테르를 합쳐 한국 코오롱을 설립하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재계순위 2위를 기록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세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여전히 나일론을 생산하고 있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소재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소재 아라미드를 개발하여 첨단 산업 분야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코오롱 글로벌은 건설,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고 코오롱 모빌리티에서는 독일 자동차 3사 프리미엄 자동차 차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재와 건설, 무역 분야에 있다 보니 소비자들의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국내 주요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안에 패션과 컬처를 뜻하는 코오롱 FNC는 삼성의 제일모직, LG패션, LF와 함께 국내 3대 패션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오롱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코오롱 브랜드를 MZ세대들이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솥솥입니다. 상록수 두 그루를 솥솥으로 부르는 건데요. 이를 이용해 팝업 스토어, 솥솥상회, 솥솥 등산 클럽 등을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웃도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을 겨냥한 브랜드를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스포트 1973년 만들어져 52년 된 회사입니다. 한국에 제대로 된 등산복을 만들기로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코오롱 등산학교와 세종기지 연구소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화학 섬유 시대를 열고 지금은 2차 전지 재활용 기술부터 우주항공 소재까지 첨단 산업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코오롱이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도입하기를 기대해 봅니다.